안녕하십니까.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그 부산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 제가 이제 사실 정치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제가 편안하게 안정된 변호사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뭔가 하는 그 주제에 이르러서 그냥 대부분은 저 정도 이제 입장이 되면 뭐 편안하게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고 자식들은 대부분 대학교 무난하게 이렇게 가고 그러고 나면 뭐든지 하는 것이 이제 건강 관리나 아니면 골프나 치고 뭐 여행 다니고 이런 뭐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이제 추구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도전을 찾아서 도전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자를 이렇게 택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뭐 편안하고 이제 이런 거 안정된 삶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편안하고 안정된 삶도 좋긴 한데 그걸 이제 그러기에는 인생이 한 번 사는 것인데 좀 더 가치 있는 삶은 그게 아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올해 68년생이니까 대부분의 제 친구들은 퇴직을 이제 합니다.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은 퇴직한 친구들이 많고요. 또 은행권에 있는 친구들도 되게 정년을 맞아서 퇴직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사람이라고는 이제 공무원들이나 전문직 아니면 자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 정도만 있고 회사 생활을 하거나 회사 생활에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퇴직하고 뭘 할지를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기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뭐 술자리나 이런 데서 하는데 저는 다행스럽게 제가 무슨 일을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걸 할 기회를 가진 게 된 것을 한편으로 이제 복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선택을 그렇게 하기로 좀 어려운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두가 잠깐 길어졌는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 중에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정치를 이제 오랜 고민 끝에 시작하기로 한 건 정치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인간의 인생에 개입을 해서 재산 문제나 아니면 뭐 구속되거나 뭐 교도소를 가거나 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그 변호사 시험을 치고 고시 공부를 한 것이긴 한데 사실 이제 그렇게 만나는 경우보다 이제 정치는 보이지는 않지만 각자의 인생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이를 들면서 더 새삼 강하게 이제 느낍니다. 지금같이 좌우가 나눠져 있고 진보와 이제 보수로 나눠져 있는 영역에서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은 자포자기하거나 뭐 크게 관심을 되게 안 가지는 무관심한 쪽으로 돌아서기 쉽습니다. 근데 뭐 다행스럽게 저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쪽에 도전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장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는 건데요. 기장에서라는 것은 사실은 작게는 이제 기장에서 출발하고 좀 더 크면 이제 부산의 발전이 문제고 조금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부산의 발전 전략이라는 것에 대한 것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부산의 발전 전략이라는 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장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겁니다. 처한 상황을 이렇게 보면 부산은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인구가 350만 명을 넘어섰다가 지금 330만 이하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도시입니다. 제2의 도시라는 것이 무쇠가리만큼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제 활동도 소득의 그 수준이 거의 전국 최하위권에 가깝게 소득 수준이 낮은 곳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를 이렇게 여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이익권, 이도시라는 도시가 이렇게 세락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 원인을 곰곰이 돌이켜 보면 사실 부산은 보수 쪽에서 많은 정치인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아니면 시장 이런 분들을 배출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쨌든 나름대로 애를 쓰시고 하셨겠지만 그 중앙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영향력이나 내지는 부산의 어떤 정치 발전 전략을 세우고 이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발전을 못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선 장점과 단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 부산은 항만을 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나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서울이 내륙이 위치한 곳이고 대구가 내륙에 위치한 것에 비해서 부산은 항만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제1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항구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동량이나 물류의 중심에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가 따뜻합니다. 부산에 주로 계신 분들은 이 부산의 기후가 다른 곳, 특히 서울의 기후 내지는 내륙지방의 기후에 대해서 체감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저는 20살 이후부터 서울에 대학을 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35년을 서울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보면 우선 여름에 덥고요. 겨울에 춥습니다. 지금 이제 한겨울이면 한 7, 8도 정도 차이를 냅니다. 여름에는 또 내륙지방이니까 무척 또 더워지고요. 그리고 부산의 장점은 여름에는 좀 의외로 바다에 가까이 있어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바다 영향으로 좀 따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온이 온난하다는 건 건강이나 몸에 아주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것이 우선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장점이 우선 있는데 이런 걸 기초했을 때 과연 부산의 발전 전략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어떻게 가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부산 안에서 뭘 내가 잘 살게 도와다오, 재정 지원을 해라, 금융 지원을 해라, 이렇게 자꾸 목소리를 나 안에서 바깥으로만 얘기해가지고는 그게 안 되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볼 때는 부산이라는 것은 전체 서울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는 그 중에서 부산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장단을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틀 안에서 봐야 부산이 설득력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든 아니면 행정부든 아니면 국회든 이런 중요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전 전략에서 제일로 이제 그러면 뭘 화두로 삼아야 되냐면 제가 볼 때 지금의 화두는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 서울이 행정과 군사, 정치의 중심지고 제2의 도시는 되게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발달돼 가는 게 세계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이 모든 것을 다 많이 가지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치, 경제, 정치, 군사의 중심지이기도 하면서 또 경제, 문화도 다 서울에 밀집하는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게다가 IT 산업이 이제 발달하고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그 충청도, 충남, 인천 이런 지역들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IT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나 아니면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것들이 공장들이 다 수도권에 밀집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계속 커지는 쪽으로 갔지만 부산은 그에 비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좋은 일자리라 불리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6.25 이후에는 경공업이 최초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던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경공업을 60년대부터 발전시켰고 7, 80년대 넘었으면 중화학을 공업을 발전시켰잖아요. 중화학 공업이 대부분 이제 울산, 부산, 거제, 창원이라고 하는 포항에서부터 이쪽 남동임의 공업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포항에는 포항 제철소를 세웠고 울산에는 석유화학단지와 자동차와 조선을 세웠습니다. 창원은 기계공업단지를 세웠고 거제도에는 조선소를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여수, 순천에는 석유화학단지를 세웠습니다. 그게 다 중화학공업단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쪽 부산이 더 남동임의 공업지역으로 성장하는 시기였는데 그 다음 산업이 IT 위주의 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IT 위주의 산업이 사실 그 수도권의 인재를 필요로 모이는 곳이 결국엔 이천, 지금 수원 이런 곳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에 이제 인구가 과밀화되면서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부산은 KTX가 생기고 고속도로망이 좋아지다 보니까 인구가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확 모이고 지방은 자꾸 쇠락해가는 그런 단계로 놓여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지금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산을 그냥 도시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화두는 뭘 해달라는 거잖아요. 해달라는 게 지금 북한 재개발하니까 그걸 밀어달라. 그리고 문현동에 금융단지 만들었는데 금융단지에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해 달라.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별 정책 수단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지금 예를 들면 가덕 그 세 가지가 온다고 해서 그 부산에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뭐 안전책이나 비전이 보이냐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에서 만약에 지금 지방 부산으로 이렇게 발령이 났을 때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 여기서 살 수 있는 생활 권역이 돼야 됩니다. 뭘 하나를 이제 아까 말한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고 산업은행 본점이 생기고 뭐 북한 재개발해서 관광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해서 서울에 발령된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이렇게 발령 왔을 때 가족을 데려오냐고요. 안 데려온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뭔가의 그런 하나의 정책 수단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부산이라고 하는 이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하나의 거대한 권역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새 화두되는 건 기존에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하는 논의가 하나 있었고 지금 이제 울산시장이 부울경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니까 경남하고 부산이 행정통합을 할지 하는 두 트랙으로 어떻게 갈지를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울산시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울산시장은 경주, 포항을 해서 울산이 중심이 되는 권역을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 더 커지는 게 아니고 울산이 중심이 되겠다는 어쨌든 생각에 불과한 것이지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금 인구가 서울이 950만이고 경기도권이 지금 1300만 정도 됩니다. 인천은 지금 300만이 넘었습니다. 이 경제권역이 큰 이 2000만을 넘는 그 2500만에 육박하고 있는 경제권역에 해당하는 그 1000만에 육박하는 경제권역을 하나 만들어야 여기서 와서 가족들이 와서 살고 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인간의 여기서 가족들을 데리고 살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10대, 20대, 20살 될 때 대학을 갈 때까지는
좋은 고등학교 교육 환경이 중요합니다. 좋은 고등학교가 좋은 대학교가 지역에 있냐 없느냐가 우선 그때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20살 대학을 가고 나서부터는 그냥 취직을 하기 좋은 일자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좋은 일자리 같은 좀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어서 자식을 키우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중요한 것이고요. 60세 이후부터 퇴직, 70세, 80세 퇴직한 이후에는 노후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좋은 병원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딱 우리 지금 현실에 비추어 보면 서울에는 우선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가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부터 해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산대학교, 지금 부산에 있는,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가 대학 순위로 쳤을 때 한 10위권 정도라고 쳐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치면 20위권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거의 30위권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 거죠. 좋은 대학교가 지금 별로 없어졌습니다. 이 부산, 울산, 경남권 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에도 다 서울로 가 있는 거죠. 좋은 대학교. 그리고 이제 좋은 일자리는 본사가 이제 서울에 지금 예전에는 경공업 내지는 중화공업단지일 때는 부산이 어떤 정도 위치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다 본사들이 서울로 가 있습니다. 삼성 본사도 지금 수원 아니면 서초동에 이렇게 가 있죠. 현대자동차 본사도 그 양재동 서울 쪽에 이렇게 가 있고 지금 신사옥을 서울 안쪽에 짓겠다고 삼성동에 짓겠다고 하잖아요. LG그룹도 그렇고 지하스그룹도 그렇고 포항제철그룹도 그렇고 모든 주요 그룹사들이 다 본사는 서울 강남 쪽으로 내지는 종로 쪽을 다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은 일자리가 부산에 내세울 만한 부산에 있어서 울산, 창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대기업군이 별로 없다는 거죠. IT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IT에 대한 그런 회사들은 다 서울에 가 있잖아요. 판교 쪽에 많이 다 가 있잖아요. 그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서울에 대학만 졸업하면 서울로 가려고 다 길을 쓰고 올라가는데 그게 부산을 자꾸 황폐화시키고 쇠락하게 하는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60 이후에 되면 급격하게 건강들이 나빠지니까 좋은 병원, 암 문제도 생기고 심혈관 문제도 생기고 치매 문제도 생기는데 좋은 병원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좋은 병원은 한국에 5대 병원 하면 서울대 병원, 세브란스 연세대 병원, 그다음 카톨릭대 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렇게 칩니다. 좋은 병원이 서울에 다 모여 있잖아요. 부산에 해봐야 부산대 병원, 인제대, 백병원, 동아대 병원 이렇게 하지만 막상 큰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땐 다 서울로 가려고 하지 부산에서 이제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사실은 각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좋은 대학교를 어떤 식으로 있는 걸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새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 이거를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본사들이 부산에서 본사에 그에 필적할 만한 큰 본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본사들을 그룹 주요 본사를 부산권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병원을 그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이 부산으로 본 위치를 본 병원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야 옮겨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 가지 그 신공항을 만들고 산업은행 본점을 만들고 북한 재개발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인구가 과연 여기서 가족들이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생활권역이 될 만한 요소들을 갖추지 않고서 몇 개를 옮겨온다고 해봐야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본점이 옮겨오고 북한 재개발하고 그 병원을 조금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안 온다는 거죠. 서울에 가족을 둔 사람이 여기 발령나면 혼자만 왔다가 다시 가버린다는 거죠. 이 추세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그런 거니까요. 결국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부울경이라고 하는 큰 수도권에 필적하는 1,000만에 가까운 생활 권역을 만들기 위한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한 아까 말한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그게 이제 과연 쉽지는 않겠지만 박정희 정권 하에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듯이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실질적으로 세제 지원이나 금융 지원을 하면서 결국엔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대명제를 실천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가야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지금처럼 각 지역이 살겠다고 뭐 이렇게 뭐 옮겨주세요, 뭐 만들어주세요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지금의 추세를 못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발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산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뭐 오늘은 부울경, 이제 부산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뭐 제 생각에 평소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